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만능 자소서 15일 완성 플랜 7일차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6일차 강의에서 협업에 대해 살펴봤죠? 저희 7일차에서는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협업 다음에 갈등을 넣은 이유는 사실 협업이 정리가 되고 만약에 그 협업 소재 안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경험이 있다면 그게 바로 갈등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협업부터 넣고 그 다음에 갈등을 넣었어요. 만약에 제가 갈등부터 넣어서 여러분이 갈등부터 정리했다면은 그냥 갈등 경험을 그대로 협업에 갖고 오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협업부터 정리하고 저희 갈등 살펴보는 차례로 제가 커리큘럼을 기획을 해봤고요. 오늘은 갈등 질문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갈등 소재 예시를 알아보고 그리고 갈등 답변을 완성해보는 것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멤버십 회원분들 드라이브 양식에 완성해주시면은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갈등에선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탐색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갈등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뭐 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실 수도 있고요. 갈등이 막 생겼을 때 이렇게 해결하자라고 방안을 제시하실 수도 있고 또 두 의견을 모두 융합하는 역할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객관적 지표를 활용해서 비교하고 공유해주는 역할을 하실 수도 있고 그 근거를 찾아서 좀 더해주는 역할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실제로 팀 내에 갈등이 있을 때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주세요. 이때 갈등이라고 해서 친구들 간 갈등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 팀 안에서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등에 대해 이해를 해봐야 하는데요. 갈등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찾아봤더니 이런 정의가 있더라고요.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이상의 목표나 정서들이 충돌하는 형상. 맞아요. 회사에서도 한 일에 대해서 이 부서에서는 이렇게 하자, 우리 부서 이 중요하니까 하자, 한 부서에서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그게 충돌되는 순간 그게 바로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이나 집단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이상의 목표가 충돌하는 형상이 갈등이고요. 또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서 앞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죠. 적대시하거나 충돌한 그런 상태 이런 걸 갈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히 친구랑 싸웠다, 뭐 상사랑 싸웠다, 고객이랑 싸웠다 이런 거는 정말 내면적 갈등이고 이 자기소개서 문항에서 원하는 갈등은 부서 간 갈등 그리고 업무를 더 잘하기 위한 갈등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내가 업무를 잘하기 위해 어떤 갈등을 겪었을까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봐주세요. 여러분이 갈등 소재를 발굴하실 때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들 살펴볼게요. 먼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일을 하시게 될 회사나 직무에서는 어떤 갈등이 발생할까를 좀 생각을 해봐주세요. 개발에 대한 부서 간 생각이 달라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결과물 완성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발표하는 방식으로 하자, 뭐 PPT 하는 방식으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결과물 완성에 대한 동료 간 의견이 갈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로 본인의 업무부터 처리해달라는 이기심에 의한 혹은 급한 업무에 의한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판매 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관리 및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내가 우리 1일차에서 찾아봤잖아요.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 그래서 어떤 갈등이 필요한지를 정리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부서 내 갈등이냐 부서 간 갈등이냐를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요. 부서 목표 달성에 대해 팀원 간 생각하는 최선의 방식이 다른 부서 내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부서 간 평가나 그 외적인 부분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경우 이거는 부서 간 갈등이겠죠. 총괄 부서 중심으로 업무 순서나 속도에 따라서 우리부터 해달라 저기부터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에 대한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협업과 굉장히 비슷해요. 다만 그 안에서 의견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너는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는 사람이니가 이 문항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사실 갈등이라는 게 내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물론 내 의견도 맞지만 쟤네도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때문에 저런 의견을 내세우는 거겠지? 저마다 이유가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좋은 걸 융합해서 조직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거를 갈등 소재에 풀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나는 어떤 갈등 소재를 찾아야 하는지 이걸 기반으로 한번 한 문장으로 정리해주세요. 예를 들어 개발할 때 부서 간 갈등이 생기면은 그때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가 중요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해주시면 여러분이 그 문장을 따라가시면서 충분히 여러분의 소재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갈등 소재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거는 팀의 목표와 상황, 그리고 갈등에서 생겼던 의견 차이.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의견이 달라야겠죠. 의견 차이, 그리고 나의 역할, 그리고 성과. 이 네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네 가지 반드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거 꼭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엔 뭐가 있고 그렇게 하는 이유엔 뭐가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선생님 분명히 갈등은 있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했다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와 봤습니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게 있어요. 장단점을 분석하고 객관적인 수치를 공유한다. 왜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의견이 모두 합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의견이 모두 합당하기 때문에 최선을 찾아야 돼서 수치로 비교하기로 했어요. 혹은 의견을 융합한 대안 제시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의견을 왜 융합했냐면 이렇게 객관적 수치를 공유하기에 시간이 부족했어요. 혹은 대안을 내가 이미 한 적이 있거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했다. 이것도 갈등 해결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뭐 시범 기간을 갖고 수행하고 일정을 수립하자라는 게 충분한 시간이 있고 기간별 기대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고 제안했다라는 게 나의 역할,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뭐 자발적으로 추가 업무를 수행했다. 왜냐면 이 갈등이 생긴 이유가 이 업무들이 꼭 필요한데 다들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했어. 근데 나는 업무를 배우고 싶고 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헌신을 해서 갈등을 내가 좀 많은 부분을 해서 갈등을 해결했어 라는 것도 갈등 해결의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문조사나 다른 사람의 팀의 의견을 모아서 뭐 가장 예를 들어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를 기획을 할 때 결국 중요한 건 고객의 의견이니까 고객의 의견을 들어서 설문조사로 갈등을 해결했다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산이나 뭐 기간이나 자원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왜냐하면 정확한 파악이 필요했다. 혹은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내가 시뮬레이션을 돌려줬다라고 하는 게 갈등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갈등 소재 베스트 마찬가지고 워스트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협업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플 시간이 안 맞아, 시험 기간 안 때문에 안 돼, 위치상 힘들어, 이런 것들은 갈등이 될 수 없어요. 일선에서 만나자, 강남에서 만나자, 이거는 갈등 소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양해 주시는 게 좋고요. 상사와 고객과의 갈등은 무조건 빼주세요. 상사와의 갈등은 제 상사랑 부딪히는 애구나라는 이미지밖에 안 주고요. 고객과의 갈등은 고객하고 싸우는 애구나라는 이미지밖에 안 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부서 내 동료 간, 부서 간 싸움으로 가주셔야 돼요. 싸움이기보다 갈등이죠. 갈등으로 가주셔야 돼요. 자, 어떤 소재 찾을 수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팀플, 우리 프로젝트로 가자고 했죠. 팀플에서는 이 팀플을 수행하는데 의견 차이가 있었던 거, 그게 갈등이 될 수 있고, 학생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혹은 예산을 처리할 때, 혹은 무언가를 기획할 때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갈등. 그리고 축제도 마찬가지로 학생회랑 비슷해요. 근데 저는 또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축제를 소재로 쓰실 분들이 소재로 쓰시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쏘야 팔자고 했고 뭐 우리가 부침개 팔자고 했어. 이런 메뉴 선정으로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너무 유치하고 많이 쓰여요. 보편적이에요. 이거는 산업과 직무와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뭐 진짜 식품이나 주류업계 쪽으로 가시는 게 아닌 이상 관계없기 때문에 빼주셔야 되고요. 차라리 홍보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 이런 쪽으로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대외 활동도 마찬가지로 결과물이 도출되는 프로젝트에서 다른 팀과 우리가 같이 협업을 할 때, 혹은 그 외 팀 과제를 할 때 팀 과제 처리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 이런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알바도 마찬가지로 뭐 판매할 때 방식 차이, 그리고 재고 관리에 대한 방식 차이, 그리고 이 사무보전에 연말정산 이런 거 하셨던 분들은 효율과 원칙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도 하나의 소재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는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자고 했고 저쪽 부서는 그러면 너무 느리니까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자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고요. 인턴 동료 간 프로젝트 업무 갈등, 그리고 부서 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프로젝트 하는데 나는 아니고 난 제3자고 뭐 과장님은 이렇게 하자고 했고 이 과장님은 이렇게 하자고 했고 김 과장님은 이렇게 하자고 했어. 이거에 대해 막 의견 나는데 내가 이렇게 도와줬어 라고 하는 것도 갈등 해결 방식이 될 수가 있죠. 여기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갈등 양상은 내가 포함된 갈등이에요. 동료 간 갈등, 부서 간 갈등 할 때는 내가 포함해서 어떻게 갈등을 해결했다가 나올 때, 왜냐면 이 안에 내가 속해 있잖아, 갈등 안에. 그래서 설득과 소통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뭐 지표를 제시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이 객관적인 수치로 상대를 설득했다. 이런 소통 방식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소속은 되어 있지만 내가 포함되지 않은 바로 이것과 같은 갈등이죠. 우리 팀에서 뭔가 하는데 둘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고 내가 이걸 서포트했다 라고 하는 것도 갈등의 양상이 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원칙, 쟤는 효율, 우리 팀은 원칙, 쟤네 팀은 효율, 이런 식으로 원칙과 효율로 나뉘었던 갈등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갈등 해결 방법은 이런 게 있고요. 그 이유는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며,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소재에서 여러분의 소재를 끌어내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갈등 양상은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저희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사전에 정리해야 할 부분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에게 어떤 목표가 주어졌었는지 정리를 해주세요. 카페 재고관리 재고회전율 상승, 혹은 인턴으로 일할 때 원본만 받으라고 했는데 팩스로 받도록 하자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리를 해주시고 의견이 어떻게 갈려졌었는지 정리해봐 주시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만 확인하자, 매일 확인하자라는 주기의 갈등이 있었다, A 방법으로 하자, B 방법으로 하자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업무를 네가 하냐 제가 하냐 갈등이 있었다, 혹은 이 책임을 A 부서가 지냐 B 부서가 지냐 갈등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의견이 갈렸는지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마찬가지로 N단계와 전략으로 할 수 있어요. 순차적으로 검토하고 데이터 돌리고 설문조사 했어요. 1단계, 2단계는 대안 제시하고요. 이렇게 기준 제시하고, 세 번째 이행하고 피드백하고 부족한 점 보완했어요. 이거 N단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전략에 이름 붙여서 고객 해결, 주기적 확인 제도, 멘토링 제도 시행, 이유이기 때문에 방법했다 해서 성과까지 먼저 여러분이 작성 전에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N단계형으로 부서 외 갈등으로 살펴볼게요. 자, 예산 업무 담당 당시 3단계의 비중 할당제로 갈등을 해결해 우수 운영팀으로 선정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갈등을 해결했대요? 당시 학생의 일원으로서 예산 100% 사용 및 효율 증대 목표가 주어져 부서 간 예산 배분 방식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라는 게 나왔죠. 이렇게 상황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는 각 부서 서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예산 추가 배정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의견이 A, B로 나뉘지 않는데요? 괜찮아요. 이것도 결국 더 달라고 싸운 거니까 갈등이에요. 이렇게 더 달라고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를 위해 N단계로 시행했대요. 먼저 이렇게 운영 계획을 봤고요. 두 번째는 불필요하게 사용해서 각 부서의 의견을 들었고요. 세 번째는 주기적으로 검토했대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독단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어떻게 했어요가 아니라 조직의 동의를 얻고 조직의 의견을 듣고 라는 표현이 꼭 하나씩은 들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과, 느낀 점까지 정리를 해주시고 더 나아가 입사 후까지 정리해 주시면 돼요. 전략형 쓰실 분들 마찬가지로 이 템플릿을 N단계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합치고 정리해볼게요. 예산 업무 담당 시 3단계의 비중 할당제로 갈등을 해결해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이렇게 목표가 주어져 했으나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해서 어려움과 갈등까지 한 문장에 그냥 합쳐버렸어요. 이에 3단계로 문제에 접근했다. 첫째, 둘째, 셋째. 입사 후에도 어떻게 하겠다. 마찬가지로 소제목 붙여주시고요. 상황과 이견차를 합쳐서 우리 중요한 본론 부분을 늘려줬어요. 비중을 늘려줬어요. 그리고 이게 중복적인 말 삭제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6, 700자로 늘어나게 된다면 여기 어떤 이견차가 있었는지 한 문장 정도 더 해주시거나 이거를 좀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거나 느낀 점, 배운 점 여기에 풀어주시면 돼요. 저 이렇게 갈등까지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오늘 강의 끝나고 나면요. 나는 어떤 갈등을 찾아야 하는지 정리해보시고 소재 찾고 이걸 프레임에 넣어보세요. 그래서 작성 전 칸 채우고 템플릿 넣어보기 500자로 정리하기까지 하셔서 협업에 이어 갈등까지 정리를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 협업 갈등 쭉 찾아왔고 저희 내일부터는 주도, 창의 이렇게 해갖고 가장 뭐뭐했던 경험이라는 질문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 찾아볼 거예요. 오늘 저희가 협업 갈등을 묶어서 한 거는 이 두 개 모두 조직 중심적인 모습이 드러나야 하고 조직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기업을 가시든 조직은 항상 조직에 잘 적응하는 게 1순위이기 때문에 답변을 적어주실 때 내가 이렇게 조직에 잘 적응했다. 내가 이렇게 조직의 의견도 듣고 조직에게 피드백을 주면서 성장하는 사람이다라는 내용이 조금씩이라도 녹아져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꼭 갈등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